동그라미 재단 이사장 성광재입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모두에게 기회를 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생애주기별 기회 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라는 주제로 실시했던 서베이 결과와 그 후속 연구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실시한 서베이와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 자료를 발표한다면은 기회 불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횡단적 분석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종단적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에 맞추어 기회 불평등 현황과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축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 중에 사실 기회나 사회 이동과 관련된 조사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인데, 본 조사에서 기회나 사회 이동과 관련된 어떤 설문지, 그다음에 특히 생애주기별로 조사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었던 조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74세 남녀입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는 3,520명 조사를 했고요.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취 가능성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경 또는 사회적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2016년에 73.8%, 2015년에 65.7%였어요. 반면에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응답은 상당히 낮아진. 기회 불평등에 관한 모든 얘기들의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라고 판단을 해서 꿈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청소에게 공평한가?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기회를 학교 교육과 사교육, 그리고 어린 시절의 문화체험 교육,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료집에도 있지만 첫 번째 부분과 모든 항목, 학교 교육에서 6가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보충교육, 교육시설의 문제, 예체능 교육기회, 교사와 학생의 관계, 진로 상담, 학생 고민 상담,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의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학생이 서울에 사느냐, 영남권 수도권에 사느냐, 혹은 학생의 가정 배경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느냐, 중산층이냐, 아니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느냐 해서 굉장히 일관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한 혹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서울이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최소한 교육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많은 요인에 결정되는데,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격차는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회는 비슷하게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걸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공공성을 우리는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면 여기 X축은 가족 배경, 이 사회경제적 지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SES라는 말도 병행해서 쓰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 출신의 청년일수록 서울 소재의 대학을 졸업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은 30대보다 20대에서, 이건 30대고 20대인데요. 30대보다 20대에서 그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업률에서는 SES 효과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SES가 높으나 낮으나 그 취업을 할 확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하지만 월평균 소득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기 쉽게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월평균 소득인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족 배경의 효과가 현재 월평균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데, 청년층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 가족 배경과 한국 사회 기회 공정성에 관한 인식, 그다음에 어떤 계층 이동에 관한 인식, 삶의 만족도에 관한 인식에 굉장히 뚜렷한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청년층에서만요. 청년층에서만 SES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가 기회 공정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SES가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성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실 중장년층, 그다음에 노년층에서는 SES에 따른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은 유사 신분 사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정도로 중장년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이동의 기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과 현재 중장년층과 자녀 세대에서의 소득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관한 수치입니다. 수치가 굉장히 커졌죠. 4배, 2배, 여기는 무려 11배 이상 커졌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현재 중장년층이 볼 때 자녀 세대에서 계층 간 격차가 더 고착되고 더 벌어질 것이다. 완화되고 이동의 기회가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 담론이 이른바 젊은 세대의 담론으로 흔히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장년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인식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의 기회 불평등. 그럼 왜 소득 그러니까 행복의 불평등이 차이가 나냐 하면은 행복할 기회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득 격차, 건강, 배우자 유무 등등이 노년층에서 크게 나타나는, 있고 없고가 크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할 기회가 차이가 달라지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별하고 가계소득, 그 다음에 현재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속계층,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상향이동 경험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만성질환 개수, 요거는 독립적으로 다른 것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나온 거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라는 이 소속 계층감, 이것이 가장 크게 만족도에,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기회 평등 불평등을 나눌 때, 이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것이며 어떤 것을 나의 주관적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디까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보고 어디까지로 환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거는 사실인데 구분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행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 활동 같은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의 문화 경험 또는 학교 다닐 때의 고급 문화의 경험이 학업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그 성적이 더 떨어진다는 그 결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기회의 불평등이 반드시 교육의 불평등, 그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불평등이 증폭되거나 아니면 감소되는 그 메커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후속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생애 관점에서 지금 모든 불평등의 이슈를 기회 불평등으로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 또는 관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생애 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기 생애 초기에는 보다 더 이제 어떤 삶의 기회의 어떤 그 조건 자체가 이후의 삶의 성취나 결과적인 평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또 노년기에 있어서 이게 기회 평등의 어떤 관점을 대입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노년의 삶의 증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기회 평등이라는 것은 뭐 좌우의 어떤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 이 삶의 단계마다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불평등의 차원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이질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는 관점이 보다 더 생애 주기 관점하고 맞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애 과정에 관한 연구를 저희가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청년층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연령대별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관계의 변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 혹은 자식과의 관계, 노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 사람들의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칠 거고 또 그거에 따라서 행복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사회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향후 이제 자료를 모으시고 분석을 하고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가족 관계의 변화가 이 사람들의 생일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으면 생일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